평화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길을 건너서 직진 계속 이쪽 라인하고 타고 가다가 골목 안으로 이쪽으로 가면 평화비가 있는 거 맞아요? 평화비요? 네. 망치 부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일본 대사관 앞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려고 그러는데 저희도 가고. 지금 이리 가는 거 맞아요? 예. 저희 네. 할머니 삼촌이 몇 년 팬이에요. 아, 예, 할머님과 삼촌분께 안부 사진 한 장 전해주세요. 찍어도 될까요? 네, 찍으세요. 아, 진짜 너무 팬이시라서 맨날 들으세요. 아, 그래요? 아유, 이렇게 손녀가 미인이니 할머니도 미인이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누가 말하는지 우리 몰랐어. 아, 미안해요. 아, 진짜. 망치 부인.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지금 이제. 발언하시는 거 봤었는데. 아, 언제요? 인증청구용 때 아, 발언하시는 거 봤어요. 그 저기 가면 쓴 거? 예. 보면만.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 아, 형, 어떻게 도착했었는데 다시 마중 나오러 온 거예요? 아, 아직 사람이 많아서 시작 안 했어. 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싸. 내가 또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아, 어디로 갔나? 이쪽으로 있어요. 예, 예. 아, 아는 분 한 분도 더. 저 오늘 뭐 대학생들이에요? 아는 분 한 분도. 학생. 요즘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스펙 쌓고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면 안 돼. 싸워서 얻어야지 우리의 권리는. 대학생들 멋있어요. 나도 지금부터 한 27년 전에 열심히 했어. 이쯤은 내가 좀 놀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는 거 나 이건 진짜 역사적 비극이라고 생각해. 저희처럼 합시다하는 시대에 제대로 놀고 싶어서 놀고 있어요. 그치, 맞아. 그러니까 연애도부터 결혼도부터 이게 뭐 말이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야 인류가 공존할 수 있어. 동균이요. 돈 없어도 살아. 괜히 막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아, 벌써 딱 동생들. 설마.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인데 의경도도 불쌍하지. 저러고 싶어서 왔겠어. 맞아요. 가야 되니까. 응. 정권이 똑바로만 하면 그러니까. 의경들이 부산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경하고 국민하고 이간질 시키면 안 돼. 쟤네들도 다 이제 나오면 내나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편이야. 어머,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네.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쪽으로 사람이 못 아, 이게 뒤편이에요. 우리가 지금 뒤편에 있는 거야? 미안하네. 오, 아이, 고마워요. 이따가 사진 찍어요? 와, 오마이TV다. 이동해주세요.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 에이, 이게 돌아서 가라고 했지. 난 봤는데? 아, 왜 못 들어? 빈자리 있는데. 아, 잠깐만, 저 취재진이에요, 취재진입니다. 아, 예. 아프리카 TV예요. 상현아, 좀만 나. 잠깐만요.
지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인가 봐. 미안한데 좀 지나갈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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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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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지나갈게요. 조금만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근데 잠시만 앞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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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치러진 이 협상과 있은 이후 정말 많은 청년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이 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 결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년들, 시민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양심들이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키는 시민들입니다. 오늘 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세계 행동, 세계인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었는지 윤미향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상임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없다, 자리가. 안녕하세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여기에 역사의 정의가! 여기에 역사의 정의가! 함성 다시 한번 시작! 네, 반갑습니다. 밤새 농성을 하고도 또 저렇게 싱글방글 우리에게 톡톡 튀는 청춘으로 바위처럼 춤을 춰주신 평화나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나비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격려와 지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땅의 주인은, 이 땅의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는 주인은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아들, 딸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 여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연대하고 할머니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오는,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1992년 1월 8일 이곳에서 수요 시위가 시작될 때 그때는 이곳은 흑백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 소녀상에 그림자로 새겨져 있는 할머니의 모습,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프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에게는 끈기와 기나긴 투쟁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 그림자, 그 그림자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할머니들을 향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시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주변의 빌딩들은 굳게 문을 닫아놓고 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문을 닫고 그저 당신들의 문제, 그저 할머니들의 문제, 우리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거리를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65세였던 김복동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그때 67세였던 김복동 할머니, 이 자리에는 김복동 할머니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음을 이곳에 보내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니 청춘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청춘이셨어요. 이제 올해 89세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 할머니들이 이곳을 지키셨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노예화에 빠뜨렸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때로는 이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문서도 불사르고 은폐했고 또 더러는 우리들 길거리에 전쟁터에 그대로 버렸습니다. 하는 증거들을 본인들의 목소리로 본인들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죠? 여기 있는 우리들 그때 침묵으로 외면으로 그렇게 할머니들을 길거리에 내몰았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 침묵했습니다. 할머니들이 92년 8월 유엔에 직접 참석해서 그 끔찍한 아픔을 직접 입술을 열어 증언할 때도 한국 정부 유엔에서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25년 동안 지구를 1년에도 여러 바퀴 미국 곳곳으로 유럽 곳곳으로 가해국인 일본 전국 각지를 곳곳으로 다닐 때도 한국 정부 뒷짐지고 기다렸습니다. 피해자들이 만들어내는 국제외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혹은 일본 정부가 불편할까봐 기다리며 그렇게 25년을 지내왔습니다. 겨우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집행 청구를 내고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를 향해 너희들 위헌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 그때서야 외교 테이블에 위안부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때서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피해자들과 함께 손잡았던 시민들, 여성들,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욕적인 한일 협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조차 박탈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이 우리는 사죄를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는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책임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도 마지못해 누구를 시켜서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부의 대표가 공식적이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총리가 그 전에 관방장관이 사과라는 것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총리가 다시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내각이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각 결의로 채택해버리고 그것이 바로 아베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각 결의도 아닌 것이 한일 외무장관이 협의하고 발표로 문서도 없이 그렇게 은근슬쩍 그렇게 급히 그렇게 취급할 문제가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세계 각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종이에 드러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급한 마음을 우리가 세계 각지에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해결이 아닙니다.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 일 다 했다. 이것은 최대한이다. 더 이상 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를 겁박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알고 있어요.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유엔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아니 일본 정부를 향해
이것은 범죄란 걸 인정하라.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책임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라. 역사 교과서에서 기록하고 교육하라. 사료관과 추모비를 건립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라 라고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보고서를 유엔은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또 다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문제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교육하라. 2010년에 유엔 여성폭력문제 특별공안은 또 다른 보고서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운동은 전쟁 중에 자행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법적 배상의 권리가 있음을 표현하며 성공한 운동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법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피해자들은 입증시켰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돈으로, 그냥 돈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우리도 법적 배상 받을 권리가 있어요 라고 외치며 운동을 지금까지 끌어왔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25년 동안 했지만 어떤 진전도 하지 못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이 협상을 이뤄낸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지난 92년 1월 8일 수요 시위를 시작할 때 침묵했던 우리, 95년 경찰들이 사방을 막아서 시민들과 할머니가 함께 손잡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 침묵했던 우리, 다른 곳에서 외면했던 우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지구를 여러 바퀴 돌면서 할머니들이 외치고 있을 때, 어려운 다른 나라 정부를 만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뒤집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것을 반성하라고 이번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 새로 할머니들이 만들어냈던 그 성과 위에 숲으로 돌리는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이루어진 그 굴욕적인 협상 전면 백지하고 철회하고 다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국회의원들도 오셨고 아마 다양한 층이 다 함께 하셨으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오늘 12개국 45개 도시에서 함께 외치고 있는 분들과 손잡고 할머니들과 손잡아 정의로운 해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굴욕적인 협상 철회하고 재협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10억엔 받아서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렇게 힘겹게 활동해왔던 우리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 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 지원하고 감사합니다. 역사 교육도 실시하고 도저히 찍으면서 앉을 수가 없다. 아니 이제 27개가 평화비가 나갈게요. 전국 각 나갈게요. 평화비를 세우고 아이고. 세계 곳곳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끌려갔던 현장에 할머니들의 울음이 조선에서 아시아에서 각지에서 끌려갔던 그 여성들의 고통이 배어있는 역사의 현장에 평화비를 세우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잡기로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제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에게도 외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정대영 윤미향 상임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하지 못했던 것인지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윤미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재단을 만들고 평화와 인권의 장으로, 그리고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생한 기록들, 그 생생한 증언들을 역사에 길이 남길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역사로서의 의미도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슬픔을 반복할 뿐입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십시일반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금 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모금함이 여러분 주변을 돌 텐데요.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평화와 인권을 나누는 재단 건립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모금함이 돌아갈 때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모금함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재단 건립을 위한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의로운 행동, 이 모금을 시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로 다짐의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이 너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먼저 나셨습니다. 최인석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모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최인석입니다. 화성시는 일제 3.1운동 기간에 제압리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23분의 양민이 교회에 학살당했던 현장을 가졌던 제압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지자체장들과 함께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보자 하고 시작했던 게 전세계 자매시에 우리의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해보자 라고 시작했고, 그 결과가 지난해 11월 18일 날 토론토에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일본 영사관이 나서서 지자체에 압력을 가하고 일본 교민들을 이용해서 압력을 가하고 버나비시에 2년 전에 MOU를 맺었는데도 설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성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사실을 왜곡하고 거부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해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서울시 구청장님들과 경기도 지자체장님들이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의 구청장님, 지자체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쪽 끝에 강명시죠. 양기대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 종로의 김영종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북구의 김영대 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양천구의 김수영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대문구의 문석진 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은평구의 김우영 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흥시의 김윤식 시장님 참석하셨고요. 김혜련 시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양천구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하셨답니다. 고맙습니다. 급하게 지난주에 이 사태를 보면서 급하게 저희가 회발문을 돌렸고 우선 서울과 경기의 지자체장님들께 동의를 구했는데요. 31분의 지자체장님들이 자취해줬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한 반대 공동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부당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대하여 국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이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한 결과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협상 전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 할머니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 조건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도녀상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셋째,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국회 동의와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인 협상으로 할머니들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고 국민의 분노와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협상을 잘했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2011년 12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주축으로 세워진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하여 국민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반인륜적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 우호도시의 모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원점에서 전면 재협상하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지방자치단체장님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함께 연대해주시고, 세계 자매 국가 도시들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뜨거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는 평화의 비가, 평화의 소녀상이 27개 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말 전국의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평화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안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예, 그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영자 대표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비 전국연대 특별선언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 합의 철회와 일본군 위안비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평화비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이다. 전국 평화비를 건립한 단체와 건립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등은 함께 지난 12월 29일 전국 평화비 전국연대를 결성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각 지역에 있는 평화비를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연대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를 각 지역에서도 연대하여 한 주씩 릴레이로 개최하며 계속 이어간다. 2. 이번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철회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역에서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펼쳐나간다. 1억인 거리 서명, 할머니와 손잡기 재단 설립 모금 활동 등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전개한다. 3. 전국 평화비 건립 현황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것을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 출판하여 해외에 평화비 제작의 의미를 전달 홍보하며 전국과 세계 각지에 평화비 건립을 확산해 간다. 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때까지 활동해 나간다. 평화비 전국연대 일동. 예, 고맙습니다. 평화비 전국연대를 대표해서 김용자 천안 평화비 건립위원회에서 함께 나오셔서 전국연대 입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뜨거운 손 맞잡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많이 치우시죠? 자,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함께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 손 잡고 함께할 것입니다. 12월 28일 당사자도 없는 한일 간의 양국의 정부의 야학적인 협상을 전면 무효하고 재협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힘찬 발걸음 1212차 수요시위에서 함께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문화예술인들을 대표해서 오늘 한일협상 무효 예술인 행동 매일 여기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광섭 우리나라 노래를 대해서 아주 노래를 잘하시는 이광섭님께서 대표 연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수 이광석입니다. 12월 29일 굴욕적인 한일협상이 있은 이후에 다음날 우리 예술인들이 나와서 항의예술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리고 그게 항의에서 힘차게 싸웠던 우리 예술가들의 넋을 이어받아서 예술가들이 힘차게 다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가수, 작가, 화가, 만화가 그리고 행위예술가들 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예술인 행동으로 함께 모여서 두 번의 예술행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수요 집회가 있은 이후에 3차 예술행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술가들도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우리의 노래로 춤으로 소녀성을 지키면서 그리고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결코 잊지 않고 해결할 때까지 함께 예술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향후 계획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협상이 무효될 때까지 저희 예술가들은 지속적인 예술행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녀상을 비롯해서 우리 예술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예술행동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일협상이 거부하는 시민들의 싸움에 예술로서 또한 적극 같이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일협상을 거부하는 모든 예술인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만들고 예술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희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림으로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협상 거부하는 투쟁에 시민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이 추위에도 이 자리에서 꿋꿋하게 앉아 계시는 우리 이용수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인사도 해주시고 그런데 나중에 이때 또 발언도 해주실 겁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할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네. 자, 잠시 후에 또 할머니의 뜨거운 목소리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 수요시 함께하고 정배역과 함께하면서 많이 이 수요시 함께 있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옆에 계시니까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정말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어떻게 주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참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할머니들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빼앗기고 짓밟혔던 할머니들의 인생, 할머니들의 삶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합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지켜내고 싶었던 그 시간을, 희망을 품고 분노에 찬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할머니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되찾아 주셔야 합니다. 13살, 14살의 꽃다운 소녀들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그저 곱디 고운 소녀, 조선의 소녀이고 그렇게 자란 죄밖에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해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모든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것은 다음에 정치인들을 모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국회에서 그리고 당 안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한일 그 외교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실 때 큰 박수로 잘하시라고, 잘 해달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당 추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수요 집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인 적이, 또 한마음으로 모인 적이 오늘이 가장 그 뜨거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안부의 문제는 살아계신 몇몇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의 딸로 태어난 가녀린 소녀들이 전시 그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고통 속에서 병들어가고 죽어갔던, 성도 이름도 남기지조차 못한 그때의 조선의 딸들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당대의 역사인식이고 양심과 정의이고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때 벌써 이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 라는 의심마저 드는 것입니다. 지우개 지우듯이 친일 행각을 지우고, 지우개 지우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정권.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몰래 은근슬쩍 소녀상도 지우겠다 하고 그저 기금을 적당히 마련해서
위로나 받으시라고 하는 굴욕 협상을 한 이 박근혜 정부,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했건만 빼앗긴 들에서 우리는 자존심마저, 역사의 기억마저, 역사의 정의마저 내팽개쳐지는 그런 아픔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이 시대의 양심에 호소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할머니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내겠습니다.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자를 기어이 찾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인간의 권리가 짓밟힌 문제라면 짓밟힌 권리에 대한 법적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는 그저 종이에 써져 있는 구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 표현은 법적 책임 추궁인 것이고 책임자 처벌인 것이고 진상을 규명해내는 것이 법적 표현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정의를 찾아내지 못한 인권은, 평화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인 것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의 뒤편에 그저 할머니들께서 숨죽여 계시라, 나는 박근혜 정부에 우리는 규탄합니다. 절규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원천 무효시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다시 우리 힘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네. 추미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소개할 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서 계신 분들 조금 힘드시겠지만 자리에 조금 이렇게 앉아주시면 그 뒤에 분들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서 계신 분들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의당에서도 함께합니다. 심상정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수요 집회는 92년 1월에 시작해서 1200번 하고도 12번째가 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로 통안의 세월을 사신 할머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겠다고 망가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용기를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런 할머님들의 마음을 받아안기는커녕 박근혜 정부는 할머님들의 이런 노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참으로 못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할머님 작년에 88살은 싸우기 딱 좋은 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협상 타결 직후에 일본은 한국이 딴소리를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의릅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상안이기 때문에 지켜지기 어렵지 않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를 거들면서 표정관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이겨서 지키기 어렵지 않냐는 이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도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님들의 절규, 좌절, 분노,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관리들의 칭찬을 전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는 너무나 온화한 대통령이 나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독한 것 같습니다. 강대국에는 너무나 고분고분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절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으로서 정말 큰 책임을 느낍니다. 24년 동안 우리 할머님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이 이 자리에서 수요 집회를 이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윤병세 기시다 합의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시다 배상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이룬 것은 딱 10억엔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딱 10억엔입니다. 그런데 이 10억엔에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위안부 문제는 영원히 입을 닫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녀상 이전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또 무엇을 내줬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머님들께는 어떠한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논의도 국민의 허락도 없이 졸속으로 합의를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할머님들도 국민들도 박근혜 정부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박근혜 정권의 월권으로 원인 무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널리 알려졌듯이 이번 합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가 낳은 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 위안부 문제와 대일 외교를 연계한 무리한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3년 동안이나 경색된 것을 왜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여러분?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왜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빗을 꽂아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여러분.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청구권 배상 문제는, 청구권 문제는 한일 정부 간에 분쟁이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이렇게 분명히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도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적이니 불가역적이니 하는 이번 합의는 그거는 마땅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윤병세 기시다 합의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할머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빨리 청문회를 열어서 이번 외교 참사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번 굴욕적인 협상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또 소녀상이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곳에서 농성하고 있는 우리 학생과 시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록 작지만 할머니들의 손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말 우리는 온몸으로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노동 악법 철폐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이 1월에 또 일본권 위안부 문제의 협상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시민, 사회, 노동자, 농민들이 고통 속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뜨겁게 연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더 큰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최종진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2월 28일 굴욕적인 협상 이후에 분노를 모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농성하면서 대사관 점거하고 연행당하면서 정말로 분노를 표출했던 그리고 시국선언으로 하다가고 있는 청년학생회들 신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발전한 민주노총 조합을 대표한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최종진입니다. 투쟁! 예, 당사자의 협의조차 없이 굴욕적으로 최종적이다 불가역적이라는 평가까지 한 굴욕적인 협상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일본 침략 전쟁에 대한 국가 사과와 배상이지 결코 10억 원에 우리의 자존심과 역사를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치욕적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도대체 이 정권 그렇게 굴욕적으로 반역사적인 만행을 저질러놓고도 반성과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오히려 겁박하고 협박합니다. 어쩜 이렇게 국정교과서 강행이나 노동계약을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서비스 발전, 민영화법을 기본법이라고 포장하면서 온통하는 것은 거짓말과 왜곡으로 국민 분열시키고 협박하고 폭력하는 것이 정권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그리고 역사강행 반대하고 세월호 진실 규명하는 13만의 노동자 민중 모여서 외쳤습니다. 위헌적인 차벽을 설치하고 사진적인 물덮칠하면서 병랑이 농민을 사상에 빠뜨린 정권이 폭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 민주의 성적을 요구하고 우리가 차벽에 맞춰서 저항하는 것이 폭력입니까? 어제 우리 한상균 위원장 동지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소유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법리적이나 상황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결코 그 소유죄는 소유되지 못한 채 아니고 빠진 채 기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말로 소재상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제강제 징용당한 제3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전국에 노동자 상을 세우는 권리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반역에 이 굴욕적인 협상에 결코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내친김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 굴욕적이고 이 협상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반기문 총장, 유언의 지향과 이념이 인류 공유의 평화와 정말로 반인류적인 번제를 옹호하는 이 발언에 대해서 그 답을 정말 수신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민주노총은 정말 끝으로 10억 원에 나라를 팔아먹는 부분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모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민주노총이 중심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그 믿음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의 그 뜨겁고 따뜻한 손으로 할머니들과 함께하겠다고, 그 모금 함께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날씨도 많이 춥지만 이 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할머니도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희망찬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오늘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표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곡을 하나 써왔는데요.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네. 가사는 이렇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다 같이 불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네, 전 세계 각지에 특히 일본 총리관저 앞에 꼭 소녀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평화의 소녀상을 그럼 여러분이 지키자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나비, 핑크 함께 위로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같이 함성 한번 지릅시다. 함성 시작!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자. 너와 나 우리의 힘으로. 더 많은 소녀상을 세우자. 올바른 역사를 세우자. 네, 여러분 빛깃을 높이 들고 하늘을 두드리면서 우리들의 세상을 위해서, 소녀들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위해서 같이 한번 큰 함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함성 시작! 보이는 것만 보고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속에서 당연하게 돌아가는 지독한 일상의 감옥. 어쩌면 우리 모두 슬퍼져 주인공. 두드려야만 해. 나를 불러. 두드려야만 해. 씨앗을 들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당연하게 돌아가는 지독한 예상의 감옥. 어쩌면 우린 모두 눈먼쇼 주인공.
들려주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들 들려주는 것들 속에서 두드려야만 해 나를 불러 두드려야만 해 씨앗을 뚫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씨앗을 뚫고서 껍데기를 벗고서 세상을 열 거야 내가 세상이 될 거야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꺾어서 껍데기를 꺾어서 정말 세상에 품게 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을 대표해서 몇 분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맨 앞줄에 보면 지금 한 초등학교 입학했을까요? 한 2, 3학년, 1, 2학년 되는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왔습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오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신 우리 선생님들 그 시간 동안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게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오셨지만 몇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사단 조성도 이사님, 그리고 작가위의 김은교 시인님, 홍만조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조성도 흥사단 이사님 먼저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사단에서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 참담한 심정을 가졌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희 흥사단의 책무와 사명감 그런 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한테 좀 주어지는 역사적 과제와 또한 이 비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먼저 위안부 할머님들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저희 흥사단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저희 심정입니다. 그 오랜 기간 지옥과 같은 수난을 당하시면서 진정한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진실된 의미의 자주독립의 세상을 열기 위한 투사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4반세기 동안 노력하신 그 성과는 지난해 말에 있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외교장관 회담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것의 폐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사단은 전국에 17개 지부가 있고 또 해외에 지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이 노력을 열심히 해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께서 꿈꾸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들이 위안부 할머님께서 추구해온 그런 바를 실현하는 데 노력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우리의 독립운동 세력들과 연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조성도 후사단 이사님께서 뜨거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작가회의를 대표해서 김은교 시인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작가회의 국제위원장 김은교 시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비행기가 잘못된 비행기가 있었어요. 동아시아라고 비행기가 아주 흔들리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4명이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좀 잘못된 정치가가 타고 있었고 한국의 잘못된 정치가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흔들려서 다친 환자 소녀가 있었고 종교인이나 작가가 있었습니다. 낙하산은 2개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잘못된 정치가가 내가 빨리 내려가서 이 비행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잘못된 정치가가 또 배낭을 또 낙하산을 메고 내가 이걸 국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른이 이 아이를 보면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너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라 그랬더니 그 소녀가 한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한 명은요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고요 다른 한 명은 저 구석에 있는 포대자루를 메고 뛰어내려서 낙하산 2개가 남아있어요. 저랑 같이 내리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이 일본이란 나라가 참 좋은 나라고 참 양심적인 사람이 많은데 일본이란 나라에 니혼노 하지 완전히 일본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일본 정치가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들도 지금 아주 잘못된 일을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곁에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잘 극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국작가회에서는 시인과 소설가, 평론가, 그 다음에 희곡작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부터 저부터 해서 매회 같이 나와서 이 자리에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심포지움을 열고 또 작품집도 내고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고통과 함께 또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고통과 함께 국가가 버린 그 생명들에 대해서 기록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고 불가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하다는 것을 글로써 기록해서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늘 여기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다른 데서 제가 발표할 거고요. 또 매회 나올 거니까 우리가 다음에 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군인들이 나섰고 예술인들이 함께합니다. 더욱더 이렇게 마음이 커지고 든든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일 양국 정부 당국자에게 기회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참 이 겨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을 지키면서 청년들이 지켰다는 이유로 정체가 연행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함께 해주신 청년들을 대표해서 평화나비 곽지민 양반 그리고 시국선언을 해주신 이대부 총학생회장이신 이혜지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안나비 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곽지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많이 보여주신 분들을 보니 가슴이 굉장히 벅찬데요. 저와 대학생 친구들은 2016년 1월 1일 새해를 유치장에서 보냈습니다. 파렴치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들으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저희는 당연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저희 30명들은 경찰의 폭력 진압 속에 상처받고 1월 1일을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닌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 30명을 물론 저는 가냘프지 않지만 가냘픈 여학생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정부가 이 나라 공권력이 과거 역사를 정의롭게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곳에 모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힘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방이어제 48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이혜지입니다. 네, 오늘 수요시가 있기 전 오전 11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12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모여서 28일 날 이뤄진 일본군 위안 문제,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는 졸속 합의이다. 이를 폐기하라라는 구호를 걸고 시국선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산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분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8일 졸속 합의 이후에도 30일 계속해서 이어진 수요시에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31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했었던 그리고 연행이 되었던 30여 명의 대학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로 8일차 노숙 농성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대학생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로서만 24년차가 되는 수요시를 할머니들께서 계속해서 이어오신 것도 단순히 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해오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0여 년간의 침묵을 깨고 할머니들께서 24년간 이어오신 외침 이제는 저희 대학생들이 받아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국선언이 시작입니다. 네, 오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저희 대학생 대표자들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길에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 대학생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가냘프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튼튼하게 싸우고 있는데. 알았어, 잘했어. 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도 오시고,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내내 눈물을 훔치시며 또 많은 생각이 누구보다 떠오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죠?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할머니의 뜨거운 목소리,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김학순 할머니 옆에 서신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을까요?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성으로 할머니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이 되신 이용수 할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산적인 이용수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너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실벽에다가 제가 한 파도 맞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정신 차리라고요. 그랬더니 너무 상처가 커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나와서 할 얘기는 우리 조그마한 학생이 저 앞에 앉았습니다. 뭐를 알고 이 추운데 맨 땅에 앉아서 쳐다보니까 쌍긋쌍긋 웃어가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아니다.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저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가니까 내가 해야 된다 하고 모슬백에다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뚫어졌어요, 좀. 그래도 변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시 우리 손녀들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해결하겠습니다. 저 나이, 우리 나이로 하면 89입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해결해 주시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운동하기에 뭐 딱 좋은 나이입니까, 할머니? 좀 쉬어야지. 그죠? 할머니가 정말 이제 이 추운 바닥에 같이 서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삶의 평화가 할머니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친구, 어려운 시절에 함께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외쳤던 김학순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픔이었고 고통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학순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은 진실의 이름이요, 희망의 이름이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명서 낭독과 함께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며 이제 우리의 소녀들에게, 전 세계 여성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위해 달려가십니다. 오늘 그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여여 학생들께서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이동 및 제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용기 있게 고발한 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 시위가 24년 희망의 역사를 이어와 오늘 1212차에 이르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는 지난 24년 동안 피해자들의 당당한 외침으로 인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투쟁으로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여성폭력 중단을 외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2011년 12월 14일 천차 수요 시위를 맞아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이 자리에 세워진 평화비는 이 정의로운 투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합의는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요 시위에서 외쳐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합의와 정치적 담합으로 끝나버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군대 성노예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라는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간데없고 책임 인정조차 모호한 이번 합의를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며 타결해버렸다.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담기지도 않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뻔뻔한 말을 내뱉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의 호소는 저버린 채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며 손을 놓겠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합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 합의에서 말한 바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이로써 더 이상 사죄도 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합의였으니 뻔뻔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비판과 비난 자제를 약속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호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모습 앞에 피해자들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낱 정치적 담합으로 끝내버리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을 피해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가해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 연대 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이미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졸속적인 1228 합의에 규탄하며 평화비 앞을 지키고 있고 각계각층의 양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퍼져나가고 있다. 해외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연대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 선언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행동의 나비가 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반드시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차게 날아갈 것이다. 그 힘찬 결의를 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일 양국 정부는 12월 28일 졸속 합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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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 연대회의 제안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역사 교과서 기록 등을 조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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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12월 28일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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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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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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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6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행동 및 제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 참가자 일동.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1212차 수요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시민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편 일본 대사관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991년 그 뜨거운 여름에 김학순 할머님이 용기 있게 얘기하신 이래 1992년 1월 8일 첫 수요 시위를 시작으로 오늘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굴욕적인 한일 간의 협상을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렇게 김학순 할머니로 이용수 할머니로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함께 외칠 것입니다. 자, 전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12월 28일 졸속 합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연대의 제안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역사교과서 기록 등 조치를 이행하라!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우리는 함께 다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바위처럼 함께 부르면서 24년 아니 240년이 되도록 우리의 역사를 반드시 정의롭게 기록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함성으로 12월 28일 졸속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하나, 둘, 셋! 하위처럼 살아가보자. 모든 비바람이 자, 포켓도 함께 흔들고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하위처럼 살자꾸만. 바람에 흔들리는 너 평화로를 가득 메운 시민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발걸음은 오늘 여러분들의 힘찬 선언으로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손으로 세계에 알리고 아이들의 평화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 평화와 인권을 선언하고 함께 그 의미를 다지는 재단 설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소녀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에 소녀비를 모시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뼈저린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김학순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모든 할머니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함성 하나, 둘, 셋! 김학순 할머니도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손예상의 이름으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나이 89살! 대지에 깊이 박힌 저 하위는 굳게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해방 세상 춘추돌이 될 하위처럼 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 및 제121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시효 시위 여러분의 희망의 함성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신속하게 또 정리를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곧 이어서 또한 예술 행동의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깔개는 앞을 무대 쪽으로 빨리 신속하게 보내주시고 피켓, 정대에서 만든 피켓도 앞쪽으로 모아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켓과 깔개는 앞으로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님들 이제 아이들이 가야 합니다. 할머니도 가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그만 찍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제가 지금 오늘은 이곳,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비에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212번째 수요 집회를 생중계해드리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기본적인 집회는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1시 반부터 다시 예술인 단체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제 오전에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오전에 북한에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종편들은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언제나 북한은 박근혜가 위기에 처하면,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박근혜를 구해주지요. 예, 역시 이번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김정은이 떴다. 예, 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하면, 여기 이 문화행사를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오늘 누리과정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 그 누리과정 문제 전문가이신 서울시 의원을 만나서,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터뷰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3시에 그 서울시 의원하고 제가 서울시 의회로 찾아봐 보기로 했어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시 의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아까 방송을 11시 시작했죠? 예, 매니저님 계십니까? 예. 매니저님 계시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올려주시면 제가 방송을 종료하고, 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종료하고, 이번에 이제 북풍 관련해서, 북한에서 불어온 핵풍, 북한의 핵폭풍, 이 핵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렸습니까? 감사합니다.